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독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이게 파일럿 방송 이후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본 방송이죠? 네, 그럴 것 같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예, 독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가 우리 독해 씨가 무슨 얘기했죠? 건축 독해? 아, 건축 독해 진짜 좋아해. 욕망? 건축 정말 사랑한다니까 진짜. 아니 아까 꿈? 보자마자 건축 독해 아주 좋은 건물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막 이루지 못한 욕망. 이루지 못한 욕망에 네. 그 욕망과 건축이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그니까. 욕망과 건축. 우리 그럼 멋지다. 네. 욕망과 건축. 욕망의 바다. 욕망의 건축. 건축의 욕망. 욕망과 사랑. 이런 거. 욕망. 그래서 건축 독해 하는 거 맞아? 네, 건축 독해 먼저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내가 뭐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 그냥 아무거나 막 말하는 두바이. 거예요? 두바이, 엘리는? 대만. 정답은 서울입니다. 오, 진짜? 네. 되게 웃기죠? 와. 이거 진짜 의외네요. 진짜. 그리고 나서 2위로 그 다음을 따르는 도시가 모스크바. 모스크바요? 저 거기 갔다 왔는데. 모스크바 언제 갔다 왔어? 제가 2001년인가 2년에 그래요? 모스크바를 1월에 갔어요. 얼어 죽는. 저는 왜 그럴까요? 우리 엘리. 아이슬란드를 가고. 엘리 안에는 탐험가의 피가 흐른다니까. 모스크바를 1월에 가가지고 저는 진짜 생전 처음으로 대문 밖에 나가서 딱 2번 숨을 들이셨는데 여기 아프잖아. 코와 목에 아프잖아. 있는 모든 수분이 얼어붙는 느낌을. 아파. 네. 그러면 아프고 되게. 그래서 이야 이러면서 다시 옆에 집으로 들어왔던. 어리니까는 했는데. 와. 작년에 대단하다. 아이슬란드도 갔다 오고 아직 저는 피가 끓나 욕망에 불타오르나요? 근데 의외로 모스크바가 2위고 그 다음이 이제 홍콩. 홍콩이 3위. 두바이는 높은 게 몇 개만 있나 보다. 아직 안 끝났어 질문. 오케이. 안 끝났는데. 네. 의외로 뉴욕은 서울 다음, 러시아인 모스크바 다음, 그리고 홍콩 다음, 그 다음에 2개의 도시가 더 있어요. 어디가? 뉴욕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나도 그건 안 써놨네 여기다가. 근데 뉴욕도 탑10 안에는 드는. 탑10 안에 들어요. 도시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고층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뉴욕은 6위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막 그렇게 고층 건물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초고층 건물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뽑으면서 고층 건물의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이 1등을 한 거야. 네. 여기에서 말하는 고층 건물이 35m 또는 12층 이상 건물. 그러면 아파트가 다 들어가겠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 서울의 아파트가 그쵸. 10층 넘어가는 12층 넘어가는 아파트가 얼마나 엄청 많아. 많죠. 엄청 거의 많죠. 다지 뭐. 20몇 층, 30몇 층.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이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마천루라고 부르는 초고층 건물 있잖아. 150m 이상. 네. 150m 이상 건물이 그러니까 그런 마천루가 제일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 물어보면 답이 바뀌어요. 네. 어디가 1위일까? 뉴욕. 두바이? 홍콩. 계속 두바이. 맨날 틀려. 홍콩이 1등이고 두바이 좀 괜찮았지. 홍콩이 1등 I know. 그리고 뉴욕이 2등.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두바이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12층 이상 건물이 많은 도시로 1등을 했던 서울이 마천루를 계산을 하면 10위밖에 안 된대요. 초고층 건물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초고층 건물이 홍콩은 317개? 아니 317개? 네. 뉴욕은 257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섬나라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도 섬으로 돼 있고 맨하탄도 이제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서 끝나지 않고 초고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 나도 이걸 보고서는 되게 의아해 했었지. 왜 서울이 초고층 건물이 그렇게, 초고층이 아니고 고층 건물이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너무 들어가는. 많은 거야,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그리고 너무 그 많아. 고층 건물에 그 그게 35m, 12층. 네. 딱 그 얘기 하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 서울에서 초고층 건물, 그거에 범주에 들어가는 건물이 몇 개나 되겠어. 사실 강남에 새로 들어선 오피스 건물, 아니면은 테헤란로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에 롯데타워 이번에 롯데. 지금 그거 들어선 거 그런 거지. 난 롯데타워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 너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서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은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밀집돼 있는 도시면은 막 초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스카이라인이 되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위대해 보이잖아. 근데 한 건물, 두 건물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고 되게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 오늘 내가 왜 고층 건물 얘기를 꺼냈냐면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물이 그 고층 건물 중에 한 건물이지만 왜 뉴욕을 생각하면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그 옛날에 트윈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나는 크라이슬러 빌딩 좋아해요. 크라이슬러 빌딩. 네. 그리고 또 지금 새로 락펠러 락커펠러 그것도 크죠. 그리고 지금 새로 든 프리덤 타워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 빌딩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고층 건물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물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건물이야. 별로 없는 건물인데 주소도 이상해요. 1125 메디슨 애비뉴.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소를 대면 그 건물은 그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렇게 주소를 대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근데 이 건물이 지금은 옐프 아까 얘기했던 옐프하고 스위스 크레딧하고 그다음에 소니 엔터테인먼트인가 네. 그 회사가 걔네 사무실이 상주에 있는 건물이거든.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커. 건물이 굉장히 커가지고 원래는 바로 그 옆에 보면은 그 이렇게 뾰족한 시계탑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맷라이프 건물. 맷라이프가 그게 팔렸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몇 년 전에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지금 호텔로 컨버전 하고 있거든. 오. 그 맷라이프가 그런 거 있잖아. 미국에는 too big to fail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인데 맷라이프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그거를 버티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과정에서 그 처음에 있었던 헤드쿼터 그 시계탑 건물 그 건물이 팔리게 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1125 이 메디슨 애비뉴 이 건물도 원래는 이제 맷라이프 건물이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 건물이 사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어야 했는데 그게 다 지어지지 못하고 대공황이 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 멈춰진 지금 20몇 층인가에서 멈춰서 25층인가? 그러면 원래 대략 몇 층 정도로 계획됐던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쿄 오빠 말씀하신 건물이 그 아이언 빌딩 그 플랫 아이언 플랫 아이언 빌딩에서 보면은 플랫 아이언 거기가 몇 가지? 거기가 23가 브로드. 피프스 애비뉴 피프스 앤 브로드 23가. 네. 거기에서 업타운을 보고 섰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오른쪽에. 원래 계획은 100층이 넘는 건물이었어요. 100층이 넘는 건물이었는데 그 대공황이 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것까지 다 가지 못하고 공사가 멈춘 게 내가 알기로는 1950년. 그때 공사가 멈췄는데 사정이 좋아지면은 올려야지. 가려고 했는데 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태로 멈춰서 가지고 생겨먹은 건물이 지금의 형태예요. 요때 그 시기에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에 있었던 하이라이즈 건물들이 뉴욕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요 건물은 이상하게도 그 타이밍이 그때 딱 걸리는 바람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렸거든. 사실은 맘만 먹으면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구조 자체가 그 베이스가, 하부에 있는 그 아까 베이스 엘리가 자체가 뭐라 했지? 하관. 건물의 그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10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까지 지어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야. 무엇으로? 히스토릭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대공황 전후로 지어졌던 많은 건물들이 그 미국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임스톤 그 건물들이거든. 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라임스톤으로 건물 외장을 많이 마감을 했어요. 그 라임스톤으로 지어졌던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랜드마크가 돼요, 뉴욕시티에서. 그럼 라임스톤, 네. 라임스톤이 어떤 거예요? 라임스톤이 언뜻 보면은 네. 그 시멘트 같아 보여요. 약간 베이지색 나는. 베이지색, 네, 베이지색 네. 나는 이렇게 만져보면 까칠까칠해가지고 약간 이거 시멘트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돌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터리얼 중에 하나예요. 그 라임스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라임스톤 빌딩이 라임스톤으로 빌딩을 지으려면 굉장히 비싸.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이 건물을 외장을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근데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몇백 밀리언이 쓰여졌다는 거야. 겉에만 그 20몇 층짜리 건물 외관을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근데 이 풋프린트가 이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엄청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건물의 이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25층까지만 되더라도. 그 레노베이션 하는데 몇백 밀리언이 들었대요. 뭐 어쨌든 이 건물이 맷라이프 하면은 그냥 궁금해서 맷라이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맷라이프 하면은 왜 그 업타운이랑 다운타운 그 중간에 그 그랜드 센트럴에 파크 애비뉴에서 그 건물 아는구나. 나도 그 생각나. 네, 맨라이프라고 이렇게 벽처럼 서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죠. Catch Me If You Can. 거기에 보면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페넴 파일럿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 페넴 파일럿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월급 그 수표를 갖다가 위조를 해가지고 하면서 그 페넴 빌딩이 나오잖아요. 네. 그 페넴 빌딩을 맷라이프가 경기가 좋을 때 인수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건물이 맷라이프 건물이었었어. 근데 그것도 이제 too big to fail.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하면서 그 돈으로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그 건물도 매각이 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맷라이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맷라이프를 물어보면은 걔네 광고 스누피 광고 그거 있었고 그리고 페넴 빌딩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맷라이프 빌딩. 그 파크에서 딱 보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거. 스트릿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랜드 센트럴 거기에 딱 스트릿 중간에 딱 서 있는 그 건물. 그 택시 타면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렇지. 터널처럼. 뭐 이렇게 삥 이렇게 터널로 가거나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그 맷라이프가 갖고 있었던 건물들의 이런 사고 팔리고 그런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인슈런스 보험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그걸 볼 수 있을 만큼의 맷라이프라는 그 회사가 보험회사가 굉장히 큰 그 풋프린트를 갖고 있었던 회사였었거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미국의 인슈런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파생 금융 상품이래나 뭐 이런 그런 미국의 경제를 말아먹었던 그런 금융 상품들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글리해 지금 보면은 그렇게 1125 그 메디슨 그 건물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떤 그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그 채워지지 못한 욕망,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생물이 아닌 미생물조차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야. 을신년스러운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옐프에서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회사 끝나고 이제 기다리려고 그 건물을 항상 1층으로 갔는데 진짜 아까 전에 도깨님 말씀하실 때
혹시 그 건물 아니에요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실 때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 구조 자체나 이런 게 되게 뭔가 그냥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러운 뭔가 좀 진짜? 완성되지 못한 그냥 완성되지 못한 느낌 들어요. 아까 그런... 제가 그냥 학원 막 이랬는데 뭔가 밑이 되게 뭔가 되게 잘 정교하게 튼튼하게 쿵 하고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사실 자꾸 납다대한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막상 빌딩은.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다고 그래야 되나? 건물 자체가 느낌이. 되게 어색해요. 되게 뭔가 이렇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색조 화장을 되게 이쁘게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이섀도우를 안 바른 눈썹을 안 그린 터치를 안 한. 약간 뭔가 좀 미완성의 그런 그러니까 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냥 그 건물을 보면은 그런 미생물조차도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미생물조차도 그게 느껴지는 거야. 어떤 그 못다 이룬 꿈 내지는 건물이 원래 되고자 했던 욕망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지 못한 그런 빈 것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로비나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야. 신기하다. 그게 좀 느껴져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다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것도 뭔가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뭔가 시작을 했으면은 시원하게 끝을 맺고 싶었는데 뭐 시원하게 매듭은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아쉽게도 이 건물이 그냥 랜드마크가 돼버리는 바람에 더 높이질 못해요? 더 그러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이런 미생물에도 그 미생에 대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넌지시 이렇게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는. 맞아요, 이 건물.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는 지금 언니랑 저희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맨 위층을 가리고 보면 뭔가 더 쭉 올라갈 것 같이 막 엔트런스도 1층도 막 웅장하게 막 아치로 되어 있고 이런데 정말 그렇다. 뚱 잘렸어요. 진짜. 뭔가 그렇게 해서 툭툭툭툭툭 하고 막 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앞이 막 그렇게 크게 웅장하고 막 웅장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진짜 그런 마천루 빌딩의 그런 시작처럼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다 올라가지 못한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잖아. 딱 봐도 이게 나한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흙으로 만든 건물들은 베이스를 좀 두껍게 만들잖아요. 흙이 약하니까. 그리고 높이 못 올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라임스톤으로 만든. 라임스톤. 그게 그렇게 생긴 게 베이지 약간 굉장히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 나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그 라임스톤 건물들이거든. 신기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제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년에 접어드니까 누군가가 뜬금없이 너의 꿈은 뭐냐 아니면 너의 꿈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이 나이 돼서 그런 걸 뭐하러 얘기를 하고 뭐하러 물어보냐.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에게도 굉장히 많은 꿈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거를 뭔가를 더 큰 거를 지금에 있는 나보다 더 큰 거를 하고자 했던 그런 꿈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 야화들 있잖아. 막 어떤 거지 같은 행색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무림의 고수였던 거야. 100+의 내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누구나 한번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기만의 이루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럼 혹시 스스로를 무림의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아니 뭐 그렇진 않지. 근데 한때는 무림의 고수를 나 또한 꿈꿨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었지. 좀 그런 게 느껴지는 되게 치근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보다. 좀 그런 측은지심.
측은지심. 그러니까는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여기에서 멈춘 것 같지만 나도 한때는 네가 가졌던 그 꿈에 못지않은 큰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지. 뭐 그런 거. 앞으로 더 안 나갈 거야? 아니 더 나가지. 그러니까는 너무 현실적인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와이프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부부 토크입니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지. 다짐을. 그러니까는 뉴욕에 오시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프리덤 타워, 그리고 뭐 메모리얼 파크, 또 다운타운에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뭐 크라이슬러 빌딩도 있고, 락커펠러 센터도 있고, 그리고 보실 건물들 많잖아. 근데 그 건물들 중에 하나 있을 뻔했던 건물도 딱하다. 쓸쓸하지만 딱하네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만약에 뉴욕에 오시면은 왜냐면 여기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 그쵸. 피프스 애비뉴, 브로드웨이, 유니온 스퀘어, 그리고 K타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 거기가. 그리고 플랫 아이언 항상 네, 오시고. 플랫 아이언은 항상 보는 데니까. 그죠. 그 앞에서 사진 다 찍고 다 막 이렇게 찍고요. 건물 사진 찍고 나도 이렇게 셀카 찍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개만 딱, 돌리면. 왼쪽으로 딱 고개만 돌리시면 플랫 아이언을 보고 계시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한 번만 딱 돌리시면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그런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슬프다.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하필이면 또 1층은 또 되게 멋있어서 더 슬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그리고 멀리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던 이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쟤를 보면서 다짐을 하는 뭐 어떤 다짐 하는지 알고 싶네요. 멈추지 말자 쟤처럼 와. 그런 거지. 다짐을 네, 하는 거지. 좋다. 나 그거 좋다. 재밌는 게 제가 사실 엊그저께 언니도 혹시 싸이월드 하셨어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진짜? 제가 이게 아직도 있나? 있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그런 구조 이게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있구나. 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직도 알고 계시다면 이제 들어가면은 아직도 있거든요. 없애지는 않으셨으면은. 근데 제가 한 대박 몰랐네. 2010년 이후로 거의 한 7, 8년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판도라의 상자다. 그러다가 한 어저께 그저께 타임캡슐. 엊그저께 그 당시에 친했던 친구가 잠깐 뉴욕에 와서 걔를 보고 나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이제 그걸 들어가 봤는데 비밀번호도 막 생각해가지고 이제 쓰지도 않는 야후 이메일을 막 넣어가지고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어머나. 그냥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 제가 가장 열심히 싸이를 했냐면 2005년부터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나서 2006년에 왔는데 이제 2005년 미국에 오려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지금 회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는 제 인생을 통틀어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과거를 통틀어서 진짜 제일 피똥 싸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의 기록을 제가 다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읽는데 판도라의 상자만 눈물 났겠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힘든 기억은 잊혀진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봉해놨었네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막 유학하면서 힘들었던 일기들을 써놨는데 정말 어떤 날은 2008년 일기가 숨쉬기도 싫다. 어머나. 그러면서 숨쉬기도 싫다. 그냥 딱 10년만 흘렀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그게 근데 그 오늘이야. 2018년이에요. 진짜. 진짜. 나 소름 끼쳤어. 10년 전에 나는 숨쉬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정말 힘이 들었던 거예요. 숨쉴 힘도 없을 정도로. 진짜 그걸 보면서 되게 버텼다. 어떻게 이렇게 버텼지?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이때 2008년도에 이 숨도 쉬기 정도 힘들었던 아이는 10년 후에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나? 근데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작 이 정도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원하던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승진도 뭐 나쁘지 하면서 않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작 이 정도에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시집 못 갈 줄 알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작, 혹은 뭐, 있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걔는 내가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떤 면에선 다행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조금 그래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 후 10년 무슨 일이 있었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되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막상 열심히 살았다는 게 그때 그 잠깐 몇 년 힘들었던 거랑 지금은 회사 들어와서 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도 웃기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한 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조금 들어요, 요즘. 10년 후에 지금을 또 돌아보면은 네. 다른 생각을 또 하겠죠. 저도 아직은 이제 힘들면서 막 숨쉬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면서 크게 지어진 그 건물 바닥처럼 학원처럼 학원을 막 곱게 막 겹겹이 막 꾸역꾸역 싸가지고 맞아. 올려서 지금 한 20 몇 층까지 지어진 것 같은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도쿄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젠 그 건물 뭐 나는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건물을 보면서 여기까지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도쿄밖에 없어. 그러네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뻑? 그러니까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건물들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거리들이 있거든. 그 건물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주 싸구려 마감재로 했던 아니면은 초고가의 마감재로 마감을 했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거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이야기거리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우와, 멋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를 그렇게 쉐어를 함으로써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 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게을리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런 마인드에서 뉴욕은 뭐 다른 도시는 제가 안 가봐서 그러니까 다른 많은 도시는 잘 몰라서 안 살아보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뉴욕은 되게 볼 건축이 훑어보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요즘도 되게 많은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건물들도 그죠. 되게 많잖아요. 많죠. 많으니까. 신구가 그래도 조화롭게 잘 네. 보존되고 또 개발되고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되게 의외로 도시 자체가 구닥다리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아, 사실은. 뉴욕이. 아 정말요? 네, 전 그 구닥다리 면이 너무 매력적인데. 구닥다리 취급을 되게 많이 받고 조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도 그런 조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주거지구 뭐 이런 식의 그런 조닝이라는 개념. 조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어떤 도시 개발에 적용을 했던 도시가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닝이라는 조닝 레졸루션은 어느 도시를 가나 다 있거든. 근데 그거를 최초로 어떤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자라고 최초로 도시 개발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거를 디벨롭했던 도시는 뉴욕이 최초야. 유럽도 아니고 어떤 다른 도시도 아니고 뉴욕이 최초였거든. 그게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그죠?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개발이 된 도시는 구닥다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 욕망, 건축을 보고 욕망을 읽어낼 줄 알면 대단한 내공의 사람인 거지. 와. 사실 자뻑. 욕망이라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읽혀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쯤의 나이 되니까, 그러니까 40대 들어서서 보니까 그 욕망이라는 게 그냥 군데군데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뭐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 보고 그러면은 정치만큼 욕망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분야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고. 내 주위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 끝이 없는 욕망. 자기가 해내지 못한 거를 아이에게 투사시켜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본인의 욕망. 네. 그런 것들 느껴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오면서 포기했던, 근데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굉장히 약간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잠깐 접어놓고 뭐 혹은 그거 말고 그럼 나는 이쪽 길로 가지 뭐. 다른 욕망을 다른 길을 찾아서 거나 방향을 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이 됐던 거는 아이들 낳아서 열심히 기르는 거였고, 근데 다행히도 27살에 아기를 처음 이제 낳아서 지금 이쯤에 나이가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도 그러면은 뭔가 나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부쩍 들면서 이제는 정말 나만의 욕망을 한번 쫓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비교적 좀 일찍 드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막내까지 다 큰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면은 좀 늦은 감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첫째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 보니까 여지껏 했던 이 모두와는 좀 다르게 새로운 욕망을 쫓아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유부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듯이 그 욕망과 욕심과 욕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쵸. 욕망을 추구하고자 한다, 욕구를 추구하고자 한다, 욕심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다른 거거든. 그러면은 욕망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 누구지? 그 프로이드. 그 사람의 정신분석학 뭐 이런 거 보면은 욕망, 욕구, 욕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내 생각에는 욕망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제가 지금 desire. desire. 욕망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사전적 것. 의미를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욕구는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욕구. 그러니까는 뭐 식욕, 네. 성욕, 이거는 욕구가 되는 거지. 그죠? 욕망이 아니고. 이룰 수가 있잖아. 배부르게 먹으면은 네. 내 식욕은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욕심은 놀부심보 같은 거. 아 진짜 그거 당신이 지금 해석하는 거지? 오케이. 아니야? 뭘 또 열심히 찾아보고. 아니 욕심에 대해서. 욕심은 약간 놀부심보. 안 가져도 되는데 그리디한 거지. 뭐 욕망을 찾겠다, 내 꿈을 찾겠다 이런 거를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청취자분들 중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틀리다와 다르다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틀리다와 다르다에 그죠, 뭐 그죠, 펄쩍펄쩍 그죠. 뛰는 CP가 있었듯이 저도 지금 욕망과 그럼 꿈과 이런 거는 좀 다른 건가? 꿈은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욕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엔. 내가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에 얘기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욕망이 되는 거지. 그죠, 못 이루니까. 못 이룬 거니까. 오케이. 그러네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꿈인 거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욕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안 이루어지면. 우린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욕심은 보니까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greed라는 건 맞는데 놀부심보는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 그런 건 아니야. 그래? 근데 나는 심자가 들어가니까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욕심. 본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심보가 못 돼서. 근데 전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욕망보단 욕심이 맞겠네. 그렇네. 혹은 꿈이라고 할 수도 꿈이라고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잠깐 그 철학적인 얘기를 잠깐 했네. 쓸데없이. 아니 근데 그런 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과거에 내가 했던 거는 어떤 과거에 10년 전에 내가 꿨던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욕망으로 과거고 지금의 나는 또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꿈인 거고 뭐 이렇게도 따져들 수도 있겠다. 네. 너무 심오해서 지금 갑자기 되게 우리가 멋있게 느껴져요. 혹시 건축에서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나의 힘이야. 너무 철학적이야. 독해의 힘. 다시 우리로 돌아가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참나. 다시 우리로 돌아갈까요? 우리로 돌아.
뭘 또 열심히 찾아봐. 아니 여기 남편 말을 인트레스팅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게 있는데 욕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뉜대. 하나는 결핍을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욕망이다. 전자는 결핍에 의한 거는 동물적 본능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성장 동기에 이제 의해 나타나는 것은 훨씬 차원이 높다. 저차원적 욕망이 채워지면 자아 실현을 위한 성장 동기에 의해 고차원적인 욕망이 생긴다. 아씨 어렵잖아. 지금 그냥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 가만있어 봐. 봐봐. 저차원적 욕망이 채워지면 자아 실현을 위해 고차원적 욕망. 이명박 생각하면 돼. 뭐야.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이 돼. 아니 그분의 얼굴이 막 보이는데. 그건 욕심이야. 내 정의에 의하면 그건 욕심이야. 아주 심보가 고약해서 욕심이었던 거야. 난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우리가 너무 욕심꾸러기 막 이래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꾸러기를 되게 막 이렇게 붙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붙여서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럴지도 너는 왜 모르겠어.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욕심이 맞아. 많을 때 꼭 맞아. 흉을 보잖아요. 사실 맞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게 아닌데. 오늘 되게 심오하고 되게 우리끼리 좋아해. 시작이 그래서-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건축 또한 욕망이 있고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건축에 욕망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좀 웃긴 게 건축이야말로 욕망의 소산 아니야? 모든 아니, 그거는- 왕들이 아니야. 그거는 되게 정치적인 발언이고 굉장히 왜요? 그 자본주의적인 발언이야. 왜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건축이야말로 어떤 욕망의 결집체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건축 왜요? 자체를 나는 굉장히 순수하게 해석하는 건데. 그렇잖아. 어떤 모든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건축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굉장히 옛날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인 거지. 왕들이 언니 말처럼 옛날 왕들이 그 신전을 크게 짓는다거나, 예, 자기 무덤 크게 자기 짓고. 무덤을 크게 짓는다거나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힘과 이 건축물이랑 연결이 자기의 되니까.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치적인 스탠스인 거지, 그거는.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은 자본주의의 욕망이 그렇지. 똘똘 그렇기는 뭉쳐서 만들어진 한데 나는 그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큰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의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욕망인 거야.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 사람의 정말 순수한 그냥 정말 순수한? 이 욕망. 돈을 벌기 위한, 목표는 그거 하나지. 돈을 벌기 위한 목표인 거지.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1차원적인 욕망이 채워진 상태라니까. 그래서 2차원적인 약간 고차원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한국에는 이명박이 있지만 미국에는 트럼프예요, 그게. 그죠. 그죠. 결국엔 그렇게 된 게 이제 정치적인 욕망까지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자기 파워를. 둘의 차이는 그거지. 이명박은 돈을 향한 그 끝없는 그 사랑과 심지어는 욕정. 돈에 관한. 하지만은 트럼프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아유, 됐고. 어쨌든, 네. 그런 건물도 있다, 뉴욕에는. 아주 유명한. 수강료. 수강료 내세요? 다르게 보이겠어요, 이제 그 건물이. 제가 혹시 또 이제 제가 자주 거기 가거든요. 사촌 동생이 거기서 일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가면은 좀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마 안에 굉장히 의리의리할 거예요. 네, 의리의리해요. 나는 들어가 보진 못했거든. 들어가려면 좀 까다로워. 아, 진짜? 근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의리의리할 것 같아. 우리 다음에 사촌동생 네. 엘프스 일하는 친구 좀 한번 데리고. 그럴게요. 데려올게요. 걔 영어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왜냐하면 옐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옐프 얘기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옐프가 있어? 아니요. 한국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한국은 옐프는 없는 것 같은데. 파워 블로거들 있잖아요. 그 옐프 걔가 거기는 이제 카페테리아 음식을 다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많죠. 네, 음료수랑 미국에 뭐 있는 간단한 회사들. 간식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계속 무한대로 제공이 된대요.
그래서 걔가 나 공짜 좋아하는 거 알고 맨날 점심 때 거기 가서 점심 먹으면 되겠네. 행사 끝나고 기다려야 맨날 그거 들고 나와요. 여기 있다 이러면서 아무튼 점심 때 어쨌든 거기서 뭐. 다음에 제가 거기 가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네. 그 게시판에 올릴게요. 네. 욕망의 건물. 네. 욕망의 욕망과 건물. 건축. 아니, 그냥 욕망의 건물이 아니야. 뭐라 해야 되지? 어? 못다 이룬 욕망의 건물인가? 뭔가 그럴싸한 이름으로. 욕망, 그러니까는 못다 이뤘으니까 욕망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라는 도시를 알면 알수록 그 건물처럼 뉴욕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건물은 없는 것 같아. 어떤 욕망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도시가 뉴욕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주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고 락커펠러도 아니고 그 건물이야말로 뉴욕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뉴욕 독해 건축 독해는 아주 1125 좋았어요. 메디슨 네. 에비뉴 네.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하면 곤란해? 아니요. 우리가 방송을 정기적으로 이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방송을 마치고 두 번째 방송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우리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희 되게 순수한 상태죠. 내가 순수한. 근데 유동적인 네. 약간 플루이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송이 또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네. 큰 계획 없이 꿈만 가지고 만났죠. 네. 욕망 말고.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독커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예, 끝!